여돈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소식 사실 예정이 돼 있고 예상은 했지만 이 얘기가 들려오자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이거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일까? 아니면 올라가게 만드는 요인일까?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야. 그래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다양한 시장의 견해들이 쏟아졌고요. 어제 시장만 놓고 보더라면 우리 시장이 오히려 더 미장보다는 더 좀 분주하게 그리고 또 예민하게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한 주제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큰 줄기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이든은 결심했다. 이제 우리도 결심할 차례. 어떤 결심을 해야 하냐라는 또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살까 팔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기조의 우리가 흐름을 좀 이렇게 타야 할까? 지금 투자가 상승 가도로 달리고 있는 시장을 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변동성 구간에서 우리가 그 기조를 타고 있는 건지 그런 관련한 결심을 좀 내려야 할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후보 사퇴가 바로 주말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후보 사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니었고요. 지난 1968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에도 민주당의 후보였던 린든 존슨이라는 후보의 사퇴 관련한 이슈가 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요. 63년도에 케네디 당시 대통령이 사망을 했죠. 그러면서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 기간을 거친 다음에 68년도에 다시 한번 재선을 할 것인가. 그래서 재선을 도전을 했는데 출마를 결국에는 중도 포기하고 합니다. 이유는 건강상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린든 존슨 같은 경우에는 73년도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린든 존슨이 이렇게 출마를 포기하게 되고 기존에 보면은 어떤 후보가 다시금 올라왔나 봤더니 사실 지금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당시 험프리 부통령 후보가 다시 여기 부통령이 이어받고 그다음에도 부통령이 이어받는 그런 모양이 된 거죠. 복지 세계가 열렸지만 경제는 낙제. 이게 가장 큰 패배의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당시에 지금처럼 공화당 후보에 좀 열세로 밀리자 린든 존슨은 포기했다. 결국에 험프리가 민주당 후보로 부통령이었던 당시 험프리가 나섰지만 결국에는 졌고요.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 지금 옆에 자료를 보시면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요. 이 빨간색 부분이 당시 공화당 리처드 닉슨의 선거인단 수고요. 301명. 그리고 당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험프리 후보는 191명밖에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열의에 놓였습니다. 지금과 어떻게 비슷해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그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박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새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국 주식하고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데 지금까지 미국에 관련한 경제 지표 PC, CPI 매번 봤는데 이번에는 대선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민주당 후보가 지금 아직 결정은 된 건 아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부통령인 해리슨을 지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아직 당 내에서는 60% 정도밖에 지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모르는 거고요. 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지가 없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민주당의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해리슨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을까에 대해서는 다들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죠. 트럼프의 대선 당선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높아지자 우리는 기대도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악몽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 처음 시작한 게 중국 때리기였습니다. 중국에게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하고 이러면서 당시 시장이 우리 시장도 굉장히 많이 출렁였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로 흔들렸던 시장, 그러나 당시의 사정을 보면은요, 대중국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다르다라는 겁니다. 2018년, 19년에는 또 중국과 우리나라의 지수의 움직임이 좀 연동하는 모습이었는데 2023년에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홍콩 항생 평균과 또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관련해서도 의존도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옆에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2023년과 2024년에 나스닥과 홍콩 그리고 코스피가 빨간 차트죠.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의 중국이 하락하는 움직임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서 힘든 그런 시장 분위기와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언가를 사고 무언가를 팔았을 텐데 보면은 반도체를 팔고 조선이나 방산주를 매수하는 그런 패턴이 보였는데요. 종목으로 보자면요. 삼성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G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 등을 팔고 SK하이닉스나 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밥켓 또 관련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LG화학과 삼성 SDI 등을 팔았습니다. 약간 기조가 달라졌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죠. 총 1조 3,370억 원어치를 순매도를 했어요. 단기간에 판 것 치고는 꽤 많이 팔았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 기업이 오히려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샀다라는 평가고요.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재선이 될 시에 우리나라 K방산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산 거다라고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매수세가 단기적인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이 가운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바이오, 2차 전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아야 하는지 좀 보이십니까?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가 2,800을 하회했습니다. 지난 7월 4일이었죠. 종가 기준으로 2,800을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고점이 2,896선을 딱 찍고 그 다음부터 하락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2,900으로 향하자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시장은 어느새 다시 한번 2,800선을 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대선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서 관련한 섹터에 주목을 하곤 하는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실제로 대선 전까지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나서 대통령으로 이제 업무를 시행하고 나서의 몇 달까지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관련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에 반영이 돼서 오르곤 하지만 이 관련한 산업이 계속해서 호황을 걸어도 주가가 똑같이 연동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중하게 중장기적인 전략을 짜셔야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트럼프 재선에 대해서 엄청나게 염두를 하고 있죠. 거의 뭐 당선됐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하방 압력, 불확실성 때문에 야기된 하방 압력이 특히나 우리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후보로 완전히 만들어질 가운데서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로 볼 수도 없고 해리스 부통령이 무언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변수도 항상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외국인 기관 사는 그런 섹터도 중요하지만 지금 출렁일 때 덜 빠진 업종에 대한 매수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덜 빠질 업종. 그야말로 숫자가 탄탄하게 찍히는 펀더멘털에 입각된 섹터겠죠. 실적 대비 저평가 영역의 노인 업종.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차 전지가 또 꼽히고 있고요. 반도체 여러분들이 항상 좋아하시는 반도체도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주는 사실 큰 걱정은 안 하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굉장히 저점 수준이고 덜 빠질 업종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입이 모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내용 준비를 해봤습니다.